200만 유튜버 스토리가 이비온을 키우며 증명했던 것처럼 유튜브는 운이 아닌 실력입니다. 떡상하는 콘텐츠의 본질과 공식을 알고 이를 콘텐츠에 녹여낼 수 있으면 언제든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8년에도, 쇼츠를 시작했던 22년에도, 신기한 서핑 이야기 채널을 시작했던 23년에도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이미 선점한 기존 채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었죠. 그럼 2024년에는 어떨까요? 이제는 진짜 레드오션일까요?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24년 1월 채널을 하나 개설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23년에 테스트한 채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 올해 시작한 채널이 작년에 비해 성장이 느리다면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테니까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니 채널 기획부터 해줘야 합니다. 채널 기획이 잘 될수록 영상 기획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에 앞서 채널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건 저희가 채널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적용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하나씩 체크해가며 막연한 기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별화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채널 운영 컨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영상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요. 최종적으로 묘기 볼링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제 채널을 만들 차례입니다. 채널 이름을 짓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주제가 묘기 볼링이니 트릭 볼링이라고 바꿔줬고요. 트릭 볼링으로 할까 트릭 볼러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랜덤 추천기로 최종 결정해 주었습니다. 채널 프로필 사진과 배너도 주제에 맞게 꾸며주었고요. 프로필 사진은 볼링 핀으로, 배너는 볼링 채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꾸며주었죠. 요새 플랫폼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 10분 컷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채널 기획이 끝났으면 이제 영상 기획 차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고속 성장을 위해서는 초반 한두 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유튜브가 인위적으로 영상을 노출시켜 줄 때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빠른 시간 내에 알고리즘을 탈 수 있어요. 때문에 묘기볼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일지 고민했고요. 공식에 따라 플라잉 이글을 첫 번째 영상 주제로 잡았습니다. 주제를 잡았으니 대본 작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영상을 재밌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가 구사하는 묘기 볼링은 어떤 기술인지,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제공해줬고요.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글 구조에 맞춰 쉽고 짧게 작성해줬습니다. 또 초반 이탈을 막기 위해 영상 첫 멘트로 이비온님의 마인크래프트인데 뭐뭐뭐를 응용해서 볼링인데 뭐뭐뭐로 시작하며 조회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 대본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글을 영상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쇼츠의 국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빠른 자막과 화려한 장면 전환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자막도 좀 더 생동감 있게 바꿔주었고 효과음을 추가해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었으니 드디어 업로드할 차례입니다. 음원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업로드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옮겨주고요. 순서에 따라서 쭉쭉 업로드를 진행해 줍니다. 음원 수익을 사용하면 수익이 그냥 꽃배기가 되기 때문에 쇼츠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제목 작성입니다. 쇼츠에서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달아주었고요. 후보 제목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상대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이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업로드.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급격히 올랐다가 곧바로 급감하는 극초반 채널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업로드 후 10분 동안만 아주 조금 노출되면서 조회수 70회가 되었고 이후에 50분 동안은 노출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다가 다시 정각이 되니 10분간 노출, 50분간 노출 없음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6시간 지속되면서 조회수는 계단 모양을 그리면서 올랐고요. 업로드 7시간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알고리즘을 받으며 조회수 2800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죽었던 조회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상승세를 타며 조회수 7200회를 찍습니다.
업로드 직후 1시간 동안 8,000회까지 직행했던 작년과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 살짝 당황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채널을 학습하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두 번째 영상 제작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영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서 제작했고요.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편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로드. 이번에도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한 패턴을 그리며 조회수가 올랐는데요. 10분 노출, 50분 노출 없음이 6시간 반복되었고 7시간째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알고리즘을 타며 조회수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조회수가 오르더니 상승세를 타며 조회수 1.4만 회를 기록합니다. 두 개 영상이 완전히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안심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독자는 4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작 속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업로드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유튜브는 양보다는 질이기 때문에 처음 쇼츠를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상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양을 늘려주는 게 무조건 좋죠. 그렇게 3개 영상을 만들어서 1일 1 업로드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3개 영상이 모두 1, 2번 영상과 같은 패턴을 보이며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동시에 처음 올린 영상이 조금씩 꿈틀거리며 48시간 기준 조회수가 1.3만 회까지 상승하며 총 조회수 2.7만 회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48시간 기준 조회수 6,500회 정도 나오면서 총 조회수는 2.3만 회를 돌파합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6일 차에 구독자는 30명, 실시간 조회수는 39,000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업로드한 영상들이 마중물 역할을 잘 했다고 판단, 승부수인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들어갑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는 유튜버 자신이 직접 출연하기 때문에 공정 사용에 비해 채널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구독 전환율도 높고요. 추후에 제품 판매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 사용 방식과는 약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 사용 방식은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대리만족이 클까, 어떤 경험이 정보 만족이 클까만 고민하면 되죠.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 패션을 주제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유튜버가 직접 패션쇼에 가야 하고 윙슈트 점프를 주제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다 하면 윙슈트를 입고 절벽에서 직접 뛰어내려야 하는데 쉽지 않죠. 때문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할 때는 어떤 경험이 대리만족이 클까, 어떤 경험이 정보만족이 클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컨셉을 세워야 합니다. 평범함 속 특별함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컨셉을 세우고 이 컨셉 안에서 컨텐츠를 기획해야 해요. 이번 영상은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작할 거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 컨셉을 세운 뒤 주제를 고민했고요. 최종적으로 은퇴한 지 20년 된 선수 출신의 아버지와 내가 볼링 대결을 하면 생기는 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바로 촬영 준비에 들어갔고요. 콘티부터 짰습니다. 콘티는 촬영 현장에서 어떤 영상을 어떤 구도로 어떤 흐름으로 찍을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있어야 2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촬영 전 항상 짜는 편입니다. 덕분에 촬영도 스무스하게 됐고요. 빠르게 편집한 뒤 업로드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채널 학습이 다 끝났는지 이제 더 이상 계단식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요. 다음 날에도 조회수가 죽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점심쯤 되었을 때 4,800회가 나왔습니다. 이때 구독자는 63명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꿈틀거리던 조회수는 오후부터 알고리즘을 타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밤으로 갈수록 트래픽이 더 몰리면서 조회수는 1.4만 회까지 상승합니다. 동시에 다른 영상들도 알고리즘을 타며 동반 상승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1주차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총 6개의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는 13.3만 회, 구독자는 94명이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00명을 넘었겠네요. 2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독자는 140명이 되었고요. 오후가 되면서 조회수가 정고점을 찍더니 조정 없이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자세히 보면 5번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꿈틀거리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도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7만 회, 두 번째 영상은 5.6만 회, 다섯 번째 영상은 2.8만 회를 기록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로 승부수를 걸었던 게 적중했네요. 이제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으니 기름을 부어줘야겠죠? 곧바로 다음 알고리즘을 견인할 오리지널 컨텐츠 기획을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은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공정 사용 방식으로 영상을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틀 뒤에 구독자는 500명이 되었고요. 실시간 조회수는 30만 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빠르게 늘어 구독자 1,800명이 되었고요. 실시간 조회수는 70만 회를 기록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두 영상이 조회수를 견인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구독자가 1,000명씩 상승했고 실시간 조회수 120만 회를 넘어 200만 회까지 치솟습니다. 여기까지가 2주차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2주차에는 총 3개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조회수는 488만 회, 구독자는 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업로드했고요. 알고리즘 바를 받으며 하루 만에 조회수가 6.3만 회까지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가장 빠른 상승세로 다음 날에는 16만 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는 1만 명을 달성합니다. 구독자 1만 명까지 2주 반 걸린 건데요. 작년 테스트에서 구독자 1만 명까지 6주 걸렸던 거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애초에 잡았던 목표가 작년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수익 창출까지는 가보자고 생각해 오리지널 컨텐츠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 되었고요.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가장 빠른 속도로 30만 회를 돌파하며 전체 1위를 차지합니다. 3주하고 이틀이 지나 총 조회수는 1,000만 회를 달성했고요. 구독자는 1.7만 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익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신청했고요. 6시간 정도 지나자 승인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하루도 안 돼서 수익 창출 허가가 났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쇼츠 조회수 수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쇼츠 수익은 없었지만 음원 수익은 꾸준히 쌓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2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 쇼츠의 꽃은 음원 수익이네요. 더 이상의 추가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영상 제작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을 멈춘 뒤로도 영상 조회수는 계속 상승했고 첫 번째 영상은 571만 회, 승부수였던 이 콘텐츠는 752만 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도 214만 회, 177만 회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12개로 현재 38,000명 채널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라고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해봐야 시간 낭비만 될 뿐이라고요. 아니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2018년에도 쇼츠를 시작했던 2022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실력만 쌓는다면 유튜브에서 레드오션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오직 실력이니까요.